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분해 주사 알고 선택하기입니다. 지방분해 주사,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들으셨을 텐데요. 조금 어렵게는 지방용해 주사 또는 지방융해 주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방분해 주사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방흡입이죠. 지방흡입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을 넣습니다. 피하 지방으로. 그래서 그냥 그걸 압력으로 음압으로 해서 쑥쑥 빼내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제 거의 수술이죠. 그래서 사망사고도 생기고 합병증도 생기고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흡입은 반드시 이렇게 전신 마취든 수면 마취든 하여튼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인데 반해서요. 지방 분해 주사는 국소에만 마취를 하면 됩니다. 네, 국소에만. 그리고 주사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아프겠죠. 그리고 간단하고. 그런데요. 그 지방 흡입은요. 보통 2-3kg 많이는 5kg까지, 이거 좀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 5kg까지 그냥 한 번에 추출해 냅니다. 그러면 진짜 체중을 재보면은요, 5kg 뺐으면 5kg 차이가 나는 거죠. 네, 5kg 지방을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지방 분해 주사는 이제 한 번 놓으면은요, 그저 고작 분해되는 게 한 100g, 많으면 200g,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체중을 재서도 사실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이게 지방흡입은 큰 수술이다 보니까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 분해 주사는요, 여러 번 맞아요. 다 여러 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일주일에 2번,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더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한 번에 끝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6회일 수도 있고 10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여러 번을 갖다가 한 세트라고 합니다. 그럼 한 세트라고 부르면 뭐겠어요? 한 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셋, 3셋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지방 분해 주사는 주사를 이제 주사액을 넣습니다. 그 주사액이 참 이게 공인된 약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쓰이는 약들이 아니거든요. 그 약 이름이 이렇습니다. PPC, 디옥시콜레이트, 상당히 어렵죠? 또는 MPL,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이게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주사를 하는데요. 주사 놓는 방법이 또 메조라는 것도 있어요. 메조 테라피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주사입니다. 똑같은데요. 그건 다 같이 주사를 놓는 거고요. 조금 다른 게 HPL이라는 게 있습니다. HPL은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성분을 섞은 그런 용액이 아니고요. 저장성 용액을 갖다가 다량을 주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복시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카복시 테라피. 그거는 그 피하 지방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또 주입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각종 좀 다른 물질 같은 것들을, 화학물질 같은 거를 주입을 하거나 가스를 주입해서 지방을 분해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방 분해 주사인데요. 이거 주사입니다, 이거는. 근데 주사 말고 기기가, 이게 주사를 꽂진 않아요. 주사를 찌르진 않는데 그냥 바깥에 기계거든요. 기계가 또 지방을 분해한다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충격파로 분해한다. 또는 냉동 지방 파괴를 한다. 또는 고주파로 한다. 또는 요새는 이제 이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인데 엔도몰로지, 네, 이런 좀 희한한 용어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건 전부 다 주사는 놓지 않고 그냥 바깥에 어떤 기기를 대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지방을 분해한다는 거죠. 효과는 다 비슷합니다. 한 번 시술했을 때 100에서 200g 정도의 지방이 분해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방 추출 주사입니다. 네, 아까 지방 흡입이 관을 넣어서 지방을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 추출 주사는 주사를 근데 이제 한 번 찔렀다고 이렇게 나오질 않고요. 주사를 여러 번 찔러야 됩니다. 여러 번 찔러서 그 지방에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갖다가 그걸 분해를 해야 지방이 추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방을 추출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한 100cc, 많으면 100cc입니다. 50cc 이렇게 하니까 결국 100g, 50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지방 추출 주사라고 합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냥 보통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 또는 뭐 약물보다는 어떤 용액이나 또는 기체를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그러한 또 시술도 있고요. 기기도 지방 분해하는 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추출 주사도 있다. 어떤 곳에 가면은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두 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눈에 번쩍 띄죠. 왜냐하면 주사, 기기 또는 뭐 나름대로 지방 추출 또 주사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반드시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잘 안 나타날 건데요. 반드시 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물 처방,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 이걸 반드시 권합니다. 근데 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맞은 주사, 지방 분해 주사를 효과를 증진시키려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주사를 맞았는데 이거를 하면은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걸 꼭 해라. 네, 그 꼭이 약을 먹던 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라 이런 거죠. 이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전면에 나타나진 않죠. 이 지방 분해 주사가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한 번 시술할 때마다 100g, 200g 뭐 이런 식이니까요. 뭐 여러 배 맞으면은 이제 여러 배 맞으면 아무래도 늘겠죠. 뭐 10번 맞은다면 그야말로 1kg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빠지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찹니다. 그 다시 차는 건 뭐냐면은 거기는 지방세포가 이 재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방세포가 다시 더 크게 커지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빼고 다시 차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뺀 게 많으니까 차이가 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적합하냐? 이 국소지방, 아주 적은 부분에 지방이 뭉쳐 있다 그야말로 그걸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적절합니다. 네, 굉장히 적절하죠. 그래서 싹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시술을 받으면 그게 싹 빠지니까요. 그런데 넓은 부위에 지방이다. 예를 들면 이제 복부 지방이다. 이게 얼마나 넓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허벅지 살이다. 굉장히 넓습니다. 종아리 살이다. 이것도 굉장히 넓죠. 그러려면은요, 그냥 여러 군데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시술에 한 번의 주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더 커지고 아무래도 기간도 더 길어지고 또 주사도 더 약물이 더 많이 투입이 되니까 합병증도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비만에는 사실은 지방 분해 주사가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그럼 효과가 영구적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시술을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뭐 석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안은 계속 시술을 받으면서 주사를 맞으면서 약도 먹고 또 뭐 식이요법도 타고 나름대로 운동도 합니다. 이럴 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뺐던 것들이 그게 뭐 한 1개월 또 3개월 만에 거의 1개월에 3개월 만에 상당수는 요요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요입니다. 그러니까 국소지방을 빼서 다시 차는 것도 요요죠. 우리가 비만을 갖다 감량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게 요요이듯이 이것도 똑같은 요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하자 그래요. 아마 부족해서 그랬다. 예, 이게 이제 또 성형 중독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 한번 하고 나면은 또 뭔가 다른 게 또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또 성형을 하게 되거든요. 안 했으면 안 하게 되는데 하니까 또 하게 되는 거죠. 부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광고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죠. 뭐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그 주사 맞은 부위가 열감이 나고 또 홍반, 그러니까 붉은 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붓거나 멍이 들어요. 시뻘겋게 멍이 들거나 시퍼렇게 멍이 들거나 아니면은 멍이 빠지면서 색소가 침착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통증이 이제 굉장히 아픈 주사도 많아요. 어떤 것도 되게 아프거든요. 이게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는 이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조금만 스쳐도 굉장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덜어가다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골고루 딱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시술하는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골고루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울퉁불퉁하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쁘거든요. 뭐 볼살 같은 데 뺐는데 울퉁불퉁하다.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로 살을 뺐다. 네, 이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지방 분해 주사로 살을 뺐다. 이건 정말로 거의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비만 주사라고도 해요. 이걸 비만 주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100에서 200g이고요. 그게 계속 축적되는 게 아니라, 다시 차고 뭐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100g 빼면 50g 다시 차고 거기다 다시 100g 빼면은 50g이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체중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지방세포수를 줄였다. 지방세포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방세포수 줄이면 뭐합니까? 지방세포는 재생이 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남은 지방세포가 크기가 커지거든요. 거기 다시 찹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네, 분해된 지방이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예, 그러면 정말 빠진 거가 되겠죠?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으로 배출되면은 소변에서 기름이 동동 떠야 돼요. 그런 법이 없죠. 네, 그게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방의 재분포라는 게 있다는 걸 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지방의 재분포죠. 거기서 분해된 것들이 퍼져가지고 딴 데로 가서 딴 데 축적이 됩니다. 뭐 딴 데. 네. 근데 워낙 적은 양이니까 축적된 게 뭐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면서 감량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지방 분해 주사의 효과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아까 지방 분해 주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다음에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열심히 하면은 감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방 분해 주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감량을 일으킨 효과라는 것은 지방 분해 주사의 자체 효과가 아니라, 내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오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해 주사의 절식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간접 효과죠.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걸 갖다가 그걸 유발을 시킨 거죠. 진짜 유발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내가 정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거 지방 분해 주사를 맞고서 내가 그래도 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었다. 네, 이렇게 이제 위안을 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했으면은 감량이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감량을 하고 절식을 하고 운동을 했으면은 그게 유지가 되죠. 근데 그게 분해 주사라는 특별한 이벤트,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주사를 갖다가 이게 비싼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돈, 시간, 노력, 이거 비용을 들이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이게 다 유발 효과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1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이제 노력할 것도 없고 시간 들일 것도 없고 돈도 이미 썬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가 오는 거지요. 감량한 체중도 요요가 오지만은 빠진 그 국소 지방도 다시 찹니다. 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잘 빠지지 않는 셀룰라이트는 이거는 뭐 지방 분해 주사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재분포죠. 근데 이게 인위적 재분포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잖아요. 제가 감량하고 나서 다지기 하면은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있는 데서, 그러니까 남는 데서 모자란 데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하고 주사가 대신해 주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주사가 해주면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거의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면은 즉각적인 효과는 없어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차이점 뭐냐면은 주사가 해주면은 되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하면은 안 되돌아가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방 분해 주사가 적합한 사람이 어떤 분일까요? 당장 지금 뭐 볼살이 있고 뭐 이게 팔뚝살이 있어. 근데 이걸 당장 내가 이걸 남에게 안 보여줄 사정이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누구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요, 뭐 돈, 시간, 노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연예인입니다. 아니면은 외모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입니다. 뭐 성형도 하고 지방분해 주사도 맞고 보톡스도 맞고 또 지방 흡입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또 계속 한다는 거죠. 자, 지방분해 주사 이제 제대로 아셨나요? 선택할 때 잘 판단하세요. 한번 발을 담그면은요 잘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